김민석 후보의 이 감동적인 연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낮에 개표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야, 이 김민석이 진짜 여우다. 여의도의 진짜 정치 천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 이제 대단한 일단 전략가형 정치인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도 본인이 얘기하듯이 본인이 정책통이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이런 정치인인데, 요즘에 뭐 본의 아니게 좀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제 대표적인 전략가형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가 뛰어나요. 그리고 뭐 선거 전문가죠. 김민석 총리가 뭐 10번의 선거를 본인이 실무 책임자가 돼서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이 지휘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선거의 최고 실력자는 뭐 김민석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선거에 대해서 뭐 대단한 역량이 있다라는 약을 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김민석 의원하고 비견될 만한 뭐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선거를 하는데 더 능력이 출중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더 절박하니까, 남의 선거할 때보다 본인 선거할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수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주 여우 같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밀고 당기고, 완전히 뭐 가지고 논다. 손바닥 위에서 저기 정청래를 가지고 논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초반에 이제 신천지 문제만 해도 그렇죠. 선거 초반에 이제 신천지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정청래를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신천지 문제. 본인들은 이제 그게 선거에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오늘도 유세를 하는데, 뭐 정청래도 그렇고, 그 누굽니까 저기 최민희도 그렇고, 왜 우리를 신천지로 모느냐, 뭐 이성윤은 뭐 여기 신천지 있느냐, 뭐 막 이런 얘기하고 신천지 프레임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마디도 안 꺼내죠. 어쨌건 신천지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걸 뒤집어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신천지의 경고를 확실히 해서 신천지가 못 움직이도록 만드는, 위축되도록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합수본 그 수사가 유출이 됐잖아요, 언론에. 근데 이거는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합수본 결과를 유출을 한 게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외부 세력이 좀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건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옴으로써 김민석은 이제 신천지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져 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정청래는 뭐 김민석 후보가 단 한 번도 정청래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둑이 재발절인 건지 본인이 나는 신천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선거 기간 중에 경찰 합수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더라도 이걸 정청래가 다 뒤집어 쓰는, 정청래가 독박을 쓰는 이런 판을 짜놓은 거예요.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합수본이, 혹은 합수본과 뭔가 연계된 외부의 세력들이 신천지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흔들 수는 없는 거죠. 정청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민주당을 흔들 수는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본 선거전이 되니까 딱 손을 떼버리잖아요. 손을 딱 떼버리잖아. 정청래 혼자 저러고 있는 거야. 신천지 하면서. 그리고 정청래가 그 이제 이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몇 평론가들이 그 김민석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그 신천지 문제 때문에 김민석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거 네거티브로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떨어진 건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데이터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김민석 후보는 애초부터 신천지 문제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인인 당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당원들은 김민석을 지지를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김민석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당을 위해서 신천지 문제를 꺼낸 거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근거 없이 왜 갑자기 신천지 문제가 나왔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뭐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 면에서 다소간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이걸 애초부터 예상을 하고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중에 신천지 문제가 튀어나와가지고, 예, 이게 당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신천지를 매듭 짓고 정청래한테 독박 씌우고 빠져나와야 결국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거는 정청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청래의 문제화 돼버린 거잖아. 당장 다음 주에라도 합수본에서 수사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나왔어. 신천지가 뭐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뭐 오늘도 그런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천지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김민석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예, 무관한 문제가 되고 결국 정청래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나쁜 정청래는 그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만 보니까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몇몇 평론가들이 신천지 때문에, 김어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신천지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김민석 후보가. 그래서 신천지 문제가 정청래에게 뭔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김어준이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예. 그 말을 믿고 계속 스스로 신천지 프레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러다가 수사 결과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실제 신천지 이슈가 당대표 선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입증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당대표 선거 내내 저 신천지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어리석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저는 김민석 후보는 싹 빠져나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청래가, 신천지 문제는 정청래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죠? 합수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그거는 정청래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됐고, 김민석하고 송영길은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런 수가 됐으니, 뭐 설령 득표에 조금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에 발을 묶는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큰 손해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치고 빠지기, 밀고 당기기, 어르고 달래기, 이게 진짜 탁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의 이 선거 이 방식이, 예? 진짜 뭐 손 위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놀랬어요. 아침에 울산 그 유세를 하는데 최민희를 엄청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예? 최민희를 엄청나게 세게 때렸어요. 그러더니 부산을 가니까, 그러니까 최민희하고 이제 정청래는 긁혔겠죠. 아침에 멘탈을 흔드는 거예요. 멘탈을 흔들어가지고, 오늘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윤리위에 회부를 하겠다, 최민희를. 뭐 정청래건 최민희건 윤리위에 회부를 하겠다라고 아침에 10시에 팍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청래하고 최민희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이게 코끼리는 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생각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하고 경남에서 야 이걸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 미끼를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민희, 정청래는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그럼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김민석한테. 자 아침에 그렇게 해놓고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의 적자 김민석입니다. 아니 다른 얘기를 해 갑자기. 어? 민주당의 적자 김민석입니다. 딱 그게 약간 사람 뻘쭘해지잖아요. 김민석은 막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뭡니까? 감동적인 이런 연설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정청래는 뭐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뭐 후보 단일화가 어떻습니까? 뭐 배신하면 또 완전히 네거티브 세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산에 가서는 어땠어요? 김경수를 딱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 내가 김경수 키워줄 테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친문들 니네들 안 내치니까 정청래 물론 뭐 투표는 다 끝났지만 정청래한테 붙을 필요 없다. 내가 김경수 책임지고 정부에서 일을 하건 오늘 마지막에 유세 내용이 그거예요. 예. 정부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당에서 일을 하건 그리고 당에 경남에 내가 김경수를 키워서 큰 임무를 한번 맡겨주겠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하고 정청래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쟤들 왜 저러지? 그러니까 진짜 치고 빠지고 어르고 달래고 밀고 당기고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게 수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민석이 자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정청래의 머리로는 지금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막 정신없이 그냥 뭐 성동격사라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막 신천지 얘기했다가 뭐 이 얘기했다가 와 이러니 계속 김민석의 페이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정청래가. 뭐 당해낼래야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왜 오늘 최민희 얘기를 아침에 꺼냈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김민석 후보의 일단 연설을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최민희를 저렇게 심하게 때릴까? 이것도 저는 고도의 수가 있다고 봐요. 자 일단 김민석 후보의 연설을 함께 보시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임은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책임은 엄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에 한 번도 없었던 낡은 구태의 계파 정치를 지적했더니 그것이 법에 맞고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도 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는 분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뻔뻔한 정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당해서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도 의원도 지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경선해야 되고 잘못되면 모두 윤리위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선거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부산에서 말실수하고 부산에 못 간데 책임이 없습니까? 평택의 입장을 못 정하고 평택 지원을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명료한 전략으로 서울 선거를 지도하고 고쳐내지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승리와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예. 아, 뭐 진짜 이게 요즘 뭐 부캐 뭐 연예인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김민석의 캐릭터는 지금 몇 개입니까? 예. 아침에 캐릭터가 다르고, 예. 그다음에 점심 때 캐릭터가 다르고, 저녁 때 캐릭터가 달라요. 예. 아침에는 그 전투 모드죠. 예. 아침에는 투쟁가. 그다음에 점심 때는 그 민주당의 과거사를 쭉 돌이키면서 그 뭔가 감성적인,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 소설가? 예, 좀 뭐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 대단히 예술가의 느낌이죠, 그죠? 아침에는 전사, 예.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시인, 시인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뭐 합니까? 갑자기 전략가, 김경수를 끌어내가지고 또 화제를 끌어가는, 아침, 점심, 저녁. 이 캐릭터가 지금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김민석 안에는 도대체 몇 사람이 있는 건가? 저는 그 18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18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닌가, 김민석은. 진짜 뭐 이제 정치에 뭐 예전에 뭐 정치 9단이다, 뭐 정치 11단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김민석 후보를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정치에 통달한 사람? 그냥 정치를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치인?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예, 참 뛰어납니다. 예. 근데 왜 최민희 얘기를 꺼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 선거, 물론 이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지만,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판단하기에는 승기를 잡은 거예요. 김민석의 승리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민석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정청래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 정청래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겼으니까. 이거 저하고도 좀 성향이 비슷한 성향이 우리 김민석 후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저 죽은 놈 안 때린다고 그러잖아. 죽은 놈 때리는데 왜 정력을 낭비합니까? 힘을 왜 써요? 죽은 놈인데 그냥 놔두면 되지, 죽게. 그래서 죽은 놈은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릴 놈들이 많기 때문에 죽은 놈은 굳이 왜 때리냐. 그래서 정청래는 오늘부로, 예, 그 병풍 뒤에 누운 거예요, 지금. 향불 붙였어요. 향불 붙였어. 그러니까 그걸 오늘 아침에 왜 저런 최민희를 때리는 이런 연설을 했냐. 어제 충청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자, 당대표 선거 결과는 사실상 어제부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최민희를 수석 최고위원을 안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민희를 날리는 거야. 아주 이제 그 가장 낮은 차원의 목표로는 뭐냐면, 최민희를 수석 최고위원을 안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최민희를 5위 밖으로 날려버리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날려버리는 게. 그래서 타겟을 바꾼 겁니다. 타겟이 이동된 거예요. 병풍 뒤에 이미 죽은 놈, 예, 병풍 뒤에 누워있는 이미 죽은 정청래는 다 그냥 송영길한테 맡기면 돼요. 그죠? 송영길이 하면 돼, 그거는. 송영길이 지금 신났잖아, 오늘 송영길 후보가. 예? 완전히 물병 들고 나와가지고 무대에 올라와서 완전 난장판을 만들었잖아, 그 경남 경선 때. 예. 그냥 이게 당대표 후보 연설이 아니고, 나 그냥 정청래 죽이러 나왔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미 죽은 놈인데, 그 죽은 놈 염하는 거는, 염은 우리 장의사, 예, 장례 지도사, 예, 정치적 장례 지도사, 우리 송영길 지도사가 염을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예, 장례 나머지 일정을, 예, 죽이는 거는 이제 김민석이 이미 목숨은 끊어놨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송영길 지도사가 예? 뭐 염하고 뭐 입관하고 화장하고 나머지 장례 절차는 상조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상조회사에서.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송영길 의원이 소나무당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나무로 관짝을 만들어 소나무 관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례 절차는 우리 이제 송영길 지도사에게 맡기고, 우리 김민석 후보는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합이에요. 지금부터 이미 저는 당대표 임기가 시작됐다고 봐요. 아마 다음 주에 그런 행보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통합,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문제, 분열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당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으려면은 문조 털레유를 띄어놔야 돼요. 특히 문을 띄어놔야 돼. 문 떼야 돼. 관짝 문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친문을 끌어안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 생중계 할 때도, 뭘 김경수를 왜 이렇게 띄워주냐, 막 이런 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런 거 하수예요, 하수. 지금은 김경수하고 유조털레를 띄어놔야 되는 거야. 친문하고 유조털레를 띄어놔야, 자, 만약에 분당이 되더라도 친문들은 안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김경수, 너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그 다음에 김경수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것 같은데, 나는 다 안 죽여. 유조털레만 죽일 거야. 문은 안 죽여. 문은 뗄 거야,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김경수 좋아해. 이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이제 최한욱TV 시청자답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연설에서 김경수 얘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김민석은 통합행보에 들어간 거예요. 통합행보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민희만 날리면 돼요, 지금. 그죠? 그래, 최민희를 때리는 거예요. 최민희를. 자,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은, 실제 윤리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회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1차 경선이 끝나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이제는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거구나. 털레반 애들 모여가지고 희망회로 돌리고 그러는 거 말고, 정상적인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거네? 그런데 굳이요? 당대표가 싫다는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주고 싶겠어요?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기왕에 김민석이 당대표 된 거, 김민석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털레반들은 이제, 끝까지 가겠지만은, 나머지 이제 애매한 당원들은, 저거 최민희는 아니라는데? 최민희가 들어오면은 봉숭아 학당이 된다는데? 이걸 굳이 김민석을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왜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김민석과 최민희가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최민희하고 김민석하고 막 싸워야 돼. 야, 그래서 이거 최민희가 최고위원이 되면 진짜 봉숭아 학당 되겠네? 이걸 미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민희를 1등을 지금 찍었는데, 최민희를 만약에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완전 봉숭아학당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제 이제 문조털레유에 이어서, 오늘은 또 봉숭아학당이 나왔어요. 문조털레유는 정청래가, 예? 그 다음에 봉숭아학당은 우리 김민석 후보가. 야, 당대표 후보들이 다 최한욱으로 선거를 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최한욱의 전당대회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민희하고 나를 세워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최민희를 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내려고. 적어도 수석 최고위원은 못 만들어준다. 최악의 경우 5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최선의 경우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최민희 잡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최민희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자, 김민석하고 나를 세우면 안 돼요.
최민희는. 이거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정치평론계에 제가 부처라고 할 수가 있어. 너무 이 자비의 정신으로 제가 부처를 하고, 평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줄까요, 말까요? 이거 알려주면 우리 또 김민석 후보의 작전이 이게 좀 꼬일 수 있는데. 하지 말까? 에이씨.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최민희가 이거 안 볼 거예요, 그죠? 안 보겠지. 자, 최민희는 김민석 후보하고 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나를 세우면 안 됩니까? 최민희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봉숭아 학당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청래를 위해서 본인이 김민석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민희는 정청래는 이미 병풍 뒤에 누웠어요. 본인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정청래의 표가 올라가지 않아. 그럼 최민희의 지금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본인이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본인이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신나가지고 이 모자른 할머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최민희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대세 판단을 판세 분석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김민석 후보를 신나가지고 까고 있더라고. 잘하고 있어요. 최민희 후보 그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최민희가 김민석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합동 연설에 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최민희 어머님은 계속해서 김민석을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1등인 최고위원 중에 1등인 최민희가 김민석을 공격 안 하면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최민희가 김민석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김민석하고 계속 싸워야 된다. 계속 깔아. 그 다음 주에도 SNS도 열심히 하고 한 주 내내 그냥 방송도 열심히 나가고 저기 뉴스공장 이런 거 있잖아. 뉴스공장 매블쇼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냥 막 김민석을 까야 돼. 지금 정청래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최민희도 안 도와주면 누가 정청래를 도와주겠습니까? 김민석을 까가지고 김민석하고 최민희는 진짜 원수다. 최민희야말로 정청래의 런닝메이트다. 진정한 최민희는 의리의 화신.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 병풍 뒤에 누울 거다라는 나는 정청래 가는 길을 정청래 혼자 보내지 않는다. 최민희야말로 의리의 정치인이다. 나도 병풍 뒤에 눕겠다. 같이 염을 해다오. 나도 입관식을 해다오. 나도 화장을 해다오. 아예 정청래하고 나를 합장을 해다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그 털레반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최민희 후보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 전략을 제가 다음 주 선거 전략을 잘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최민희 후보가 요대로만 하면은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김민석을 까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주님, 오늘 김민석 의원 연설할 때 봉숭아 학당 언급할 때 빵 터졌어요. 분명 이 방송 보고 있음을 확신했음. 뭐 그러실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최민희하고 좀 나를 많이 세우는 이런 좀 행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 아주 뭐 이게 묘미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는 묘미 중에 하나가 김민석의 이 수를 보는 거, 김민석의 지략을 보는 거, 이게 참 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설을 해주니까 참 좋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정치 평론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정청래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해서 뭘 평론할 게 없어요. 예, 그냥 뭐, 아니, 뭐 그런 거 평론해. 짜장면 뭐 1번 이런 거 평론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와 같은 수준 높은 이런 이제 정치인이 나오니까 정치 평론의 수준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되시면은 최한욱 TV는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느낌 안 오세요? 뭐 다른 채널들은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제 뭘 가지고 방송해야 되나 아마 뭐 그런 게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진짜로 진짜 평론 그죠? 진짜 평론다운 평론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김민석, 이재명, 김민석과 같은 정치 고수들이 진짜 합을 겨루는 이런 수준 높은 정치판을 해석을 해야 아니 영화 평론가도 그러잖아요. 영화가 뭐 같지 않아. 예, 완전히 무슨 뭐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 놨어. 그럼 뭐 평론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한 줄 쓰면 되는 거죠. 쓰레기예요. 뭐 그럼 끝나잖아. 근데 뛰어난 작품이 나오면 정말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면서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해설하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호프 뭐 그거는 호불호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야. 그 호프라는 영화는. 그럼 참 평론가들은 평론하는 재미가 있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정청래식의 이런 유튜브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직설 화법으로 그냥 뭐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식의 정치는 평론가들에겐 최악인 거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정청래 뭐를 평론하겠어. 정청래는 왜 가래침을 뱉을까요? 이걸 왜 할까요? 이런 걸 뭐 분석해요? 정청래는 왜 짜장면을 들까요? 뭐 이런 걸 분석합니까? 왜 정청래는 왜 1인 1표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와 같은 이런 수준 높은 정치인이 당을 이끌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해설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좀 최한욱의 어떤 진가도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예. 지금은 사실 진가가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욕이 나오면 되니까. 욕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하잖아. 저의 어떤 능력치나 저의 이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와 같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제는 좀 한번 수준 높은 그런 평론의 한번 진수를 여러분들께 좀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이고요.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이 그런 거죠. 아까 뭐 여러분들도 재밌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당대표 선거 과정도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는 거를 제가 읽고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니까 정치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협지나 뭐 삼국지 이런 거 재밌게 보시잖아요. 삼국지가 결국은 뭐 정치 얘기 아니야. 예? 삼국지가 초안지, 삼국지 이런 거 다 정치 얘기잖아. 그런 거 다 재밌게 보시잖아요. 현대판 삼국지, 현대판 초안지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원래는 정치가 참 재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윤석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저게 뭐 정치라고 얘기할 수준의 행태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 정청래도 조금도 뒤질 바가 없고. 그러니까 뭐 평론할 게 없는 거지.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재밌는 이제 최한욱 TV 재밌는 방송 보내드릴 거니까 당대표 선거 끝나면 그때 이제 더 재밌는 얘기, 더 깊이 있고 또 생산적인 얘기, 맨날 싸움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황금 시대로 만들 것인지, 민주당의 연속 집권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더 오히려 기회가 될 거고요. 당대표 선거 끝나면 뭐 일단 좀 큰 고비는 넘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책을 하나 써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제 쓸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은 제가 할 일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과 김민석의 구상, K 황금시대, K 골든에이지, 이것의 해설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당대표 선거가 곧 끝나가니까 다음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음 플랜은 이제 총선 승리지. 총선 승리로 가는데 저도 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시대 플랜을 좀 책을 좀 써볼까 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총선 전엔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시간상 책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당대표가 좀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대신 좀 해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뭐가 이게 한가한 얘기예요? 린다리님, 딴 데 가서 노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을 수준의 분이 아니야. 최민희 밀고 있지 그럼 털레반이 최민희를 밀지. 응? 이성윤을 밀까? 아니 걱정은 혼자 집에서 하라니까. 왜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태까지 뭐 봤어요 제가 지금 3시간을 6시간이야 오늘. 에? 5시부터 시작해갖고 중간에 1시간 쉬고 6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뭘 본 거예요? 저분 아까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보여. 저 린달인지 뭔 달인지 다달인지 고달인지 계속 보이는데 간대. 가 제발 좀. 에? 오지 마요 다시는. 아니 6시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저거는 뭘 귀가 안 들리세요? 그림만 봐? 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 얼굴만 보는 거예요? 소리를 줄여놓고? 아니 그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6시간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지 듣기가 싫은 건지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제 얼굴이 잘생겨갖고 제 얼굴만 보는 건지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트렌드예요. 차단당하는 거. 우리 김민석 후보님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트렌드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좀 책을 쓰고 강연도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대표 선거 뭐 저는 뭐 승리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실 분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요. 예. 저는 승리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플랜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연속 집권 20년, 30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리의 원대한 포부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찾아보고 좀 힘이 되드릴까 합니다.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정치 처음 보기 시작한 저 같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민주주의 구조, 정당 정치 구조 같은 책을 써주세요. 지방자치가 뭔지 뭐 그런 거요. 대체 어떤 구조길래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 푼 줍쇼 하는 건지 제발 이해 좀 구하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건 많아요. 이런 책은. 그런 책은 많으니까 그냥 AI, 챗 GPT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 관련된 책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정당 정치 구조나. 근데 그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고. 저는 지금 우리 현실의 가장 임박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 차차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또 송영길 후보님 지금 뭐 세게 또 오늘 장의사 역할을 하시겠다 뭐 이런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완전히 뭐 다 두들겨 패는 진짜 뭐 인간 그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라일락님 이거 채평 애시당초 1인 2표인데 최민희 15를 나머지 7.5로 계산한 게 잘못된 거지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거지. 저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을까요? 저 라일락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니 이거는 아예 무슨 뭐 입문도 아니고 이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수준에 아니 저분이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런지 왜 15%가 되는지 왜 7.5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챗 GPT 아니 그냥 계산기 들고요. 계산기 들고 밤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청자한테 이런 심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그런 학력이 있으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제가 라일락이라는 분을 조롱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1인 2표인데 15%가 되는지, 그리고 왜 7.5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초등학교 나오셨죠? 이건 또 조심해야 돼, 제가. 못 나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퇴는 아니시죠? 3학년 이상은 다니셨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산수도 아니에요, 이게. 산수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이런 정도 문제야. 그리고 지금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혹시 몰라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자칫 잘못하면 제가 또 그 학력이 낮은 걸 조롱하는 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걸로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중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나오셨으면은 한번 잘 계산기 들고 오늘 밤에 잠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오세요. 내일 9시에 오셔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채팅창에 저한테 써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이분이 진짜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라일락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일 오늘 밤새도록 잠이 안 오시면 밤새도록 그걸 한번 해보시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고 이게 왜 15%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나는. 그럼 내일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